네, 자기소개의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주인공이 희망하는 오늘의 기업, 너를 보여줘. 짜잔, 나왔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바로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B 하나은행과 더불어 국내 4대 시중은행으로 꼽히는 메이저 은행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무려 120년 가까운 전통을 가진 기업이라고요. 그렇죠. 우리은행은 그 시초가요 18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고종 황제의 명예에 의해서 내탕금으로 이루어진 처음으로 생긴 이제 바로 대한 천일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는 조선상업은행,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렇게 이름이 변천되면서 산업은행과 한은행이 합해져서 한빛은행이 되고요. 이 한빛은행이 평화은행과 98년도에 합병이 되면서 우리은행이 드디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은행이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역사가 정말 깊네요. 네. 그런가 하면 우리은행은 금융권 가운데 최초라는 수식어도 많이 가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은행은 대한민국 최초로 보안 프로그램인 액티브엑스를 사용하지 않는 오픈뱅킹 서비스를 시작한 은행입니다. 네. 사실 액티브엑스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거의 이제 방화벽, 인증서 로그인 최소화해서 이런 정도만 필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15년이었죠. 은행권 중에서는 최초로 모바일 전문 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했습니다. 네, 상품 중에 중금리 서민금융 상품인 위비 모바일 대출은 출시 4주 만에 90억 원의 실적을 내기도 했지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또 최초로 된 건 이것뿐만 아니라 또 있어요. 또 있어요? 뭐냐면 북한에 지점을 낸 최초의 은행이다. 북한에요? 네, 네, 개성공단이죠.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은행 지점이 있었는데 환전이나 이제 K캐시 업무를 봤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K캐시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이게 1998년도에 한국은행과 금융결제원,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은행들이 힘을 합쳐서 만든 전자화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부터 전자화폐가 우리나라는 존재했었어요. 그게 이제 K캐시인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죠? 이 업무를 실제 개성공단 우리은행에서 해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개성공단이 폐쇄가 되면서 없어지고요. 지금은 우리은행 본점 지하에서 영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은행 캐릭터가 뭔지는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네. 위비. 그렇습니다. 꿀벌 캐릭터는 위비라는 캐릭터인데 왜 그렇다면 우리은행이 그 하고 많은 캐릭터, 동물, 곤충 중에서 왜 꿀벌을 선택을 했을까요? 아무래도 벌집이나 날라 모으잖아요. 벌집 이런 게 이제 만들기 어렵잖아요. 티끌모아 태산을 보여준 게 아닌가. 그럼 비슷한 생각인데. 물단지도 네. 그렇고. 맞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꿀벌들이 굉장히 부지런하잖아요. 네. 굉장히 잘 모으고. 그래서 돈을 잘 모은다는 의미가 1단계고요. 네.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걸 치면 쏘잖아요. 아. 잘 쏜다.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꿀벌을 캐릭터로 삼았다고요. 굉장히 단순한 캐릭터인데 굉장히 그런 게 의미 전달이 더 직관적인 게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이슈 랭킹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은행들. 이야, 저기 나와 있네요. 위브 저 국민은행. 맞아요. 센터네요, 아. 센터. 요즘에 센터가 제일 중요하죠. 네, 지금 위비는. 가운데 있는 게 우리은행이죠? 위비, 네. 네. 또 신한은행인가요? 저기. 맨 왼쪽은 초록색이니까 하나은행인가요? 맨 왼쪽 밑에? 제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좀 친숙해진 캐릭터들이 보입니다. 네. TV에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봤을 텐데 NH농협은행 광고에서 연예인이 아닌 그 모여라 노래를 열창하는 캐릭터들이 네. 나옵니다. 아기 공룡을 모티브로 한 올리가 그 주인공인데 그 이름을 살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올리라는 뜻이 네. 올이라는 게 영어인 올, 모두와 이로올리 한자어가 합쳐져서 모두에게 이롭고 이익을 올려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 왼쪽 아래 친구죠? 네. 왼쪽 아래. 네, 맞습니다. 네. 올리. 맞아요. 네. 다른 친구들은요? 네,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 송혜 선생님과 함께 나온 로봇 캐릭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기업은행이죠. 그렇습니다. 기업은행인데요. 지난 2015년도였죠. 미래 성장 동력인 이 핀테크와 중소기업을 위한 기술금융의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로봇 캐릭터인 기운쌤 이 캐릭터를 도입해서 홍보를 했었는데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분들이 송혜 선생님과 같이 광고에 났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한은행의 경우에는 북극곰인 솔 캐릭터를 선보였는데 오른쪽 위에 네. 보이시죠? 네, 6가지 동물 캐릭터로 구성된 솔 익스플로러스는 새로운 금융을 탐구하기 위해 지구를 찾은 탐사단으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이런 북극
북극성에 사는 동물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캐릭터들이 굉장히 귀여운데 네. 이렇게 은행별로 캐릭터를 하나씩 만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뭐 보통 캐릭터 마케팅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마케팅의 특징이 사실 그 광고 모델 썼을 때보다 비용도 확실히 절감이 되고요. 무엇보다 리스크 부담이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광고 모델 혹시나 사고를 치면 이미지 손상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 그런데 그런 리스크 탈피에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있겠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이런 캐릭터 어떤 마케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부쩍 이 신규 캐릭터들이 론칭되고 있는 데에는 결국에는 이 모바일로 이동 중인 그런 시스템, 모바일 플랫폼 활성화 바람에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은행들이 잇따라 이런 새로운 모바일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앱을 이제 구성하잖아요. 그에 따라 서비스를 홍보하고 좀 더 친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보니 이런 캐릭터들이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원자의 자기소개서를 매력적으로 바꿔줄 멘토의 특급 처방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입사 후 목표와 포부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해지는 소제목인데요. 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셨나요? 물론 궁금해할 수도 있지만 네. 뭔가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라는 말은 네. 무슨 전문가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궁금증보다는 아씨, 얘 좀 정확히 좀 쓰지.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거부감을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금융 전문가. 이것이 제가 우리은행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입니다. 기술의 발달이 은행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하지만 분명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현장인 영업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영업점에서 수신부터 외환, 여신까지 은행 업무 전반을 탄탄히 배워 성장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업점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입행 후 금융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금융에 대한 관심을 갖고자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융 경제학과, 계량 경제학 등의 전공 수업을 들으며 금융 및 경제 지식을 습득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영업을 함에 있어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르바이트, 기업, 은행, 인턴 등을 하며 사람과 소통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 외환 전문역, 신용 분석사 등과 같은 필수 자격증을 취득하며 입행 후에도 꾸준한 금융 지식 습득을 위해 공부할 것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입사 후 포부를 묻는 질문은 지원자의 어떤 자질을 보기 위한 질문 항목인 건가요? 입사 포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직무 노력에 관련된 부분들, 과거의 노력이 미래를 만든다는 전제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직무적인 역량 평가를 진행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포부는 뭐냐면 미래의 이 시장이 미래적 관점에서의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결국 그것을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함께 헤쳐나가야 될 그런 파트너가 필요한 거죠. 실제로 이번 포지션을 보게 되면 AI라든지 핀테크, 블록체인 등등의 포지션이 있는 걸 볼 때 이제 은행이 가야 할 방향성을 사실 이 채용 공고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요것들이 그러면 IT에 해당되는 것만이 아니라 은행 전체에 해당되는 거라면 입사 포부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너는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고 갑작스럽게 오진 않지만 이 미래 시장을 좀 네가 준비하고 있다면 너를 내가 파트너로 좀 인정해 줄게. 뭐 이런 어떤 의도로 우리가 글을 쓴다면 훨씬 더 좋은 서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원자의 입사 후 포부와 목표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전체적으로 잘 쓴 입사 후 포부인데요.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한 대로 분량에 맞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잘 썼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장기적인 목표에서 좀 더 상세히 기술해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드는데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현장의 노하우를 가진 금융 전문가라고 했는데 듣기는 좋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되겠다는지 약간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 항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행 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은행 목표에 기여할 부분에 대해 작성하라니까 좀 약간 저돌적인 네. 질문인 것 같은데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은행 중 가장 많은 해외 네트워크 250개를 보유한 우리은행은 아시아 탑10 글로벌 탑50를 목표로 기존 현지 법인의 자체 네트워크 확대 및 신설 지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서 기여를 하겠습니다. 현지 문화에 대한 기본, 다양한 문화에 대해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전공을 통해 국가의 지리적 위치와 기후 등에 따라 국가의 국민성과 문화가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단체 활동을 하며 수많은 외국인과 접점해서 타 문화를 수용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글로벌 탑50에 걸맞는 현지 매뉴얼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양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기본, 은행과 IT가 결합되면서 비대면 채널 업무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고객과의 대면 업무의 중요성은 증대될 것입니다. 이에 있어 필요한 역량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비스 자세입니다. 롯데호텔, 어학원, 전시회 등 고객과의 접점에서 다양한 연령층을 대하는 서비스의 기본 자세를 함양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성향에 알맞은 상품을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는 행원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일단 뭐 두 가지씩으로 확실하게 말을 해줬네요. 그 점은 좋은 것 같고요. 멘토님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저는 이 친구는 아무리 봐도 은행권 업무에 준비는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기업 분석의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냥 은행이 추구하는 전략적 상품 등 뭐 그런 언급도 전혀 없이 추상적인 글로벌 하겠다. 내가 대면 업무 더 잘하겠다 이런 식의 나열만 있어서 과연 은행원에 지원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되고요. 차라리 그럼 내가 어떤 매뉴얼을 만들 건데 아니면 내가 왜 대면 업무가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적어주면서 본인의 인사이트를 좀 제시한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불합격이고요. 아직 큰 불합격을 건 요구하지도 않은데 제가 불합격이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친구는 글을 쓰는 재주는 조금 있어요. 네. 이 글을 구성하는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나름 기초가 있는 친구라고 일단 응원을 좀 해주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행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역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 많은 보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지원 동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소제목부터 한번 볼게요.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동반자,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수백 번의 강연으로 배운 소통. 네, 두 가지의 내용을 지금 네. 적어주신 것 같은데 강 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600자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소제목을 두 개로 나눠서 예. 왜 우리은행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입행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느냐 이 부분을 단락으로 구분했다는 점은 칭찬해주고 싶고요. 네. 다만 소제목치고는 너무 길다. 그리고 첫 번째 소제목 더 나은 내일을 만든 동반자는 전혀 감흥이 없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실제 내용은 어떨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동반자. 삶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고 우리은행의 가치를 발현시키고 싶어 지원하였습니다. 제 삶의 가치관은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매일 밤 설계도를 보며 내일의 업무를 준비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오늘을 헛되이 보내지 말자는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은행 또한 내일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전문은행인 위비뱅크를 출범해 비대면 상품을 출시하고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를 결합해 통합 플랫폼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고객 감동을 최우선으로, 수백 번의 강연으로 배운 소통. 우리은행 행원에게 중요한 것은 고객의 성향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있어서 필요한 역량은 상대방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는 소통 방법입니다. 대학 시절 PT 동아리 팀장직을 수행하며 스피치 방법과 의사 전달법에 대해 연구하고 강연했습니다. 특히 3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연령별로 필요한 니즈를 이해하고 수백 번이 넘는 강연을 실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성향과 상황을 이해하고 이에 걸맞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내용은 지원 동기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내용이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요. 멘토님들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첫 번째는 그 회사 지원 동기인 것 같아요. 본인의 가치관과 맞기 때문이다라고 해서 두 가지씩의 본인의 가치관을 제시해 주는 건 좋았는데 저는 왜 내일을 준비하자는 얘기를 아버지 얘기로 했는지 본인의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이 이제 조금 고쳤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은행이 내일을 준비하자는 내용이 정말 수많은 지원자들이 다 얘기할 위비뱅크 내용을 하는 건지 기업 분석이 좀 소홀해서 성의가 좀 느껴지지 않고요. 두 번째 직무 지원 동기는 좀 잘 쓴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니즈를 이해할 수 있다.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련된 근기 사항이
약해요. 단순히 그냥 팀장했다, 연구했다, 강연했다, 300명 이건 준비 과정이고요. 이를 통해 실질적인 어떠한 성과가 나온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성의가 없고 모호했다. 그렇다면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시는 저는 그래서 건가요? 불합격을 좀 주고 싶습니다. 강멘토님은요? 저도 뭐 마찬가지로 불합격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안 멘토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지원 동기에서는 좀 더 본인의 가치관 플러스 위비뱅크 외에도 우리은행이 가지고 있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좀 더 현장에서 찾았다라는 노력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통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을 잘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성과가 좀 추가돼줘야 이 지원자가 소통을 이만큼 잘하겠구나라는 측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원 동기를 묻는 것인데요. 소제목부터 보겠습니다. 네. 1번,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자, 2번, 금융인은 체력인. 네, 체력을 강조한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네. 강멘토님, 소제목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보조 배터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체력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지원 동기에서 뭐 체력을 어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약간 좀 방향성이 안 맞는 맞다.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좀 소제목도 그런 것들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좀 매력이 좀 떨어지는 소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자, 우리 그 매력이 떨어진다는 내용 얼마나 떨어지는지 한번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 읽어봐야지 네, 알 수 또, 있으니까요. 자,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우리은행의 정체성을 발휘시키는 플랫폼은 사회공헌 활동입니다. 항상 끼어있는 기업으로 고객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주는 우리나라 1등 은행으로서 저의 가치관과 맞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 역할로 고객, 기업, 나라를 위해 헌신하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믿음에 지원했습니다. 금융인은 체력인. 금융 분야에 대한 흥미로 전공을 선택하면서 금융상품, 재무설계, 투자론 등 많은 전공 수업을 통해 금융 지식을 쌓았습니다. 또한 동아리를 만들어 금융 지식을 보충하였고 대외 활동을 통해 리더십을 함양했습니다. 방학 기간에 은행 실습을 통해서 의사소통 능력과 전반적인 은행 업무의 적응력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은행원이 갖추어야 할 조건 중 또 다른 하나는 체력이라 생각했습니다. 영업이 중요한 은행원은 체력과 정신력이 약하면 안 되기 때문에 취미인 자전거 라이딩을 통해 운동을 하였고 자전거 국토 종주를 완주하며 자신의 한계보다 조금 더 높게 도전함으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금융에 뜨거운 관심과 날마다 습관으로 다져진 체력을 가지고 우리은행의 금융인이 되어서도 저의 가치관과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네, 금융권에 대한 관심과 준비를 주로 쓰고 있는데요. 멘토님들께서 늘 말씀하시던 로열티가 잘 드러났는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안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아, 진짜 별로입니다, 이거. 네. 이 질문이 전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부터 볼게요. 우리은행의 정체성이 왜 사회공헌 활동입니까? 기업의 정체성 목적은 이윤 추구인데 일단 네. 방향이 좀 빗나갔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 일단 우리나라 1등 은행의 우리은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데요? 매출이 높습니까? 뭐 영업이익이 높습니까? 지점수가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또 그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즉 우리은행에 대한 준비를 좀 했던 지원자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고요. 세 번째, 가장 좀 심각한데요. 왜 본인이 우리은행의 보조 배터리죠? 보조 배터리, 메인 배터리 뭐 장착돼 있는 배터리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보조는 없어도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없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지 왜 보조 배터리로 표현했는지 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 멘토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금융인이 이퀄 체력인이다. 이거는 뭐 물론 필요한 역량이긴 한데 부수적인 역량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왜 이쪽으로 집중했을까? 본질을 알고 있는 지원자인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네. 별로라고 하시네요. 자, 우리 이 항목에 대해서 우리 멘토님들의 합격, 불합격 여부를 알아볼까요? 좀 예상이 되지만. 네. 일단은 뭐 그 쓰는 방법을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셔서 그런 거지 쓰는 방법만 이해하시면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네. 소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지원 동기를 쓸 때 목적 중심으로 쓰는 거, 목표 중심으로 쓰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쓰신다면 지금은 불합격이지만 네, 나중에는 합격이 될 수 있는 서류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불합격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회사의 지원 동기를 묻는 질문인데요. 소제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원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은행을 통해 개인, 기업이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은행의 미래지향적 움직임은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은행 중 우리은행은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구축하며 모바일 금융의 선구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은행의 가치를 통해 현장의 노하우를 담은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싶어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로 현장 업무 체험을 했습니다. 기업은행 동계인턴을 통해 직접 은행 전산을 조작하여 고객의 정보를 등록하는 일을 했습니다. 또한 지점 텔러들을 도와 중요 용지 파악, 행랑 인수 인도 등을 하며 지점 생활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객장 안내를 하며 다양한 고객과 마주함으로써 소통하는 능력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도전적인 활동입니다. KB 폴라리스와 금강원 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활동을 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진취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종 금융사기 예방 UCC 제작이나 홍보 활동을 통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가치를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멘토님들께서 말씀하시길 그 대외 활동을 적극적으로 쓰라고 하셨는데 이 지원자가 딱 그렇게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박 멘토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은 뭐 소제목을 좀 썼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약간 아쉬웠었고요. 네. 다만 이제 첫 부분에서 미래지향적 플랫폼을 구축하는 행원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이 친구는 분명히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 직원 행원직을 지원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개발 쪽인가 IT 쪽인가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본인의 정체성을 정확히 드러내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서류적인 부분에서 나열하는 것은 사실 진부한 부분들이 실제로 느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뺐으면 하는 건데 사실 이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자의 노력 부분인데 이 두 가지의 주된 내용을 가지고 결론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잘 설명했고요. 전체적으로 이 내용만 봐서는 서류를 잘 썼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항목만 놓고 볼 때 두 분께서 합격, 불합격 판정해 주신다면요? 저는 이 학생은 네. 합격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합격 맞네요. 이 합격은 네. 네, 합격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도 좀 짜고 오셨나요? 예, 합격인데요. 예, 네. 몇몇 부분에서 보았을 때 약간 수정은 할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괜찮은 수준의 지원 동기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에 대한 멘토의 특급 처방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영주 학생이 준비해왔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기소개서 항목 중 한 항목을 직접 작성해왔다고요? 네, 자기소개서 항목 중에서 첫 번째 항목이었던 지원 동기에 대해서 사전 코멘트 바탕으로 좀 작성해봤습니다.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멘토님의 사전 코멘트 내용은요. 첫째, 왜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그중에 왜 우리은행을 지원하게 됐는지에 대한 계기를 강조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에 불고 있는 핀테크에 대한 본인의 역량을 서술한다. 셋째, 본인을 왜 채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한방을 서술한다 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영주 학생이 사전 코멘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시대의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학 시절 모의 투자 대회에 출전한 것을 계기로 금융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벤처 창업 금융론을 수강하며 IT에 기반한 금융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보았고 급변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행원이 되겠다 다짐했습니다. 우리은행은 핀테크로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위비 플랫폼 서비스를 확대하고 킬러 콘텐츠를 개발해 타 은행과 차별화된 생활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해 한부모 가정 포인트, 전자세금 반환 등의 서민들을 위한 공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구가 축소되고 비대면 채널이 증가할수록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은행만의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행원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 통계학, 경영과학 등의 강의를 통해 통계 프로그램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터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들의 데이터를 통해 어떤 고객이 어느 채널을 선호하는지를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P사 영업 인턴으로 근무하며 설문을 통해 수집한 고객들의 데이터를 SPSS로 분석하고 고객 맞춤형 홍보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비대면 채널에서 쏟아지는 로우 데이터들을 분석해 기존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에 거래하지 않던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까지 파악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네, 영주 학생이 마침 금융과 관련된 활동이 있었네요. 역시 영주 학생은 뭐래도 참 똑부러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멘토님 사전 코멘트에 맞춰서 영주 학생이 잘 작성을 했는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네, 뭐 이제 영주 학생은 이제 자기소개서를 코칭할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 같네요. 이제 예, 정말 뭐 글솜씨가 훌륭하다고 할 수 있고 이 내용만 본다면 금융이 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특히나 요즘 그 금융권이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핀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강조되는데요. 예, 그에 맞는 인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 금융인이 되고 싶은지, 그리고 우리은행에서 왜 영주 학생을 뽑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서술하고 있습니다. 영주 학생이 강조한 것이 그 빅데이터 분석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분석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이것만 보더라도 영주 학생을 뽑아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쉽게도 그 영주 학생을 지적할 사항이 없어서 저 가슴이 아픕니다. 네. 김민도님께서 거의 극찬을 해주셨는데 민토님의 코멘트를 듣고 추가로 궁금한 사항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 데이터 분석 능력을 좀 생각을 하면서 행원이 정말로 제가 작성을 했던 것처럼 좀 고객들이 선호하는 채널에 관해서 좀 분석을 하고 그걸 실제로 자기가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거든요. 그 이제 부서마다 어떤 역할이 따로 있는데요. 그 영주 학생이 만약에 이제 그 영업직으로 해서 창구 직부터 먼저 하게 된다면 그런 일을 할 이 역할은 별로 안 하겠죠. 하지만은 만약에 그 디지털 그 IT 부서로 가게 된다면은 그 빅데이터 분석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시사하는 점이 뭔가를 그것까지도 명확하게 좀 파악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영주 학생의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은행권에 취업하기 위해서 어떤 차별화 전략을 보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두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자기소개서 부분인데요. 우리은행의 예를 들면 1번과 5번 항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과 5번에 어떤 경험을 정확하게 넣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그들이 정말 요구하는 부분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면접 부분인데 실제로 면접 부분에서는 은행이 굉장히 힘들고 실제로 비대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비대면에 관련된 부분은 행원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금융은행, 은행별 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미래적 포부들을 써준다고 하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맥을 같이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원자가 지원하는 일반직 행원의 경우 고객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접에서 잘 어필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은행 일반직 신입 행원 지원자의 자기소개서 살펴봤습니다. 탄탄한 자기소개서로 취업의 꿈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DIY 자기소개서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